코난 좋아하세요? 명탐정 코난 29기 하이웨이의 타천사를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영화만 보고 와서 무슨 굿즈가 있었는지 무슨 특전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올해는 꼼꼼히 알아보고 가서 여러가지 사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선착순으로 주는 랜덤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이 까만색 이건데요. 이 랜덤 키링이랑 엽서북은 CGV 영화관에서 파는 캐릭터 굿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품만 사셔도 되고 팝콘, 음료, 콤보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29기 극장판 팜플렛인가?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팜플렛은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가지만 샀습니다. 이제 자세한 구성들을 보면은 엽서북은 이렇게 되게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엽서들보다도 훨씬 두꺼운 굉장히 두껍고 빳빳한 종이로 되어 있고 코난, 하이바라, 란 이렇게 세 개는 근본이면서 인기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이번 극장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덤 키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직원분이 그냥 랜덤으로 탁 집어서 주시는 거라서 정말 랜덤이거든요. 뭐가 나올지 한 번에 코난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헐, 코난 나왔어요. 코난! 한방에 코난이라니 직원분 감 미쳤다. 이제 이 포토카드도 한번 뜯어볼까요? 랜덤이라서 고르지는 못하지만 종류가 7종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코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채널은 떡상하는 겁니다. 이 채널의 모든 코난의 기운을 다 담는 겁니다. 오! 이번에도 코난 나왔어요. 대박.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착착착착 다 코난이 나와주는지 코난의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렌티큘러 포토카드이기 때문에 이 렌티큘러 버전으로 코난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제 굿즈들 특전은 다 구경을 했으니까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면서 이번에 개봉한 하이웨이의 타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코난 극장판을 볼 때마다 제목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거든요. 이번에도 하이웨이의 타천사. 타천사가 뭐야? 그랬거든요. 찾아봤더니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인 것 같고 타천사가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떨어진 천사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데 그 천사가 죄를 지어서 땅으로 떨어지면 그게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 그걸 타천사라고 일본어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천사 하면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영화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제목으로 타천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이번 극장판은 처음에 란이랑 코난이랑 유명한 탐정은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그거를 구경하려고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폭주하는 검은 오토바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위협을 해서 이제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검은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이번 극장판의 여주인공인 치아야 경부보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쫓아가다가 놓쳐요, 그 범인을. 그리고 또 한쪽 트랙에서는 어린이 탐정단이 밤에 별을 본다고 풀숲? 도로? 그런 풀이 막 이렇게 있는 도로에서 별을 본다고 밤에 하늘을 보고 있다가 후이엥 하는 그 오토바이 소리? 그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는데 어떤 검은 오토바이가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 머리가 없이 어린이 탐정단을 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탐정단 애들은 이제 유령 오토바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목격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두 트랙을 갖고 코난 일행이랑 어린이 탐정단 일행이랑 이제 가운데 모터사이클 페스티벌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그 행사 담당자이자 이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주최자한테 우리가 이런 유령 오토바이를 봤다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기술 담당자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개발한 거는 AI 기술로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거지 완전 주행 오토바이 기술을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심에 그 검은 오토바이가 또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코난이랑 치아야랑 여러 경찰들이랑 이제 그 오토바이를 추적을 하러 갑니다. 근데 또 놓쳐요, 이 오토바이를. 놓치면서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추격할까? 이 오토바이 범인이 누구일까? 어떻게 쫓아갈까? 이런 수사를 막 해요. 그 수사를 하던 와중에 치아야는 이제 문득문득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폭탄 처리반이었는데 폭탄 처리를 하다가 순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동생이 방에서 우리 누나는 어떻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문 밖에서 치아야가 듣게 되는데 우리 누나는 미인이지만 덜렁대고 귀엽지도 않고 발도 안 빠르고 뭐 이렇게 막 자기 험담을 막 해요. 그래서 근데 치아야는 이제 그걸 밖에서 우연히 듣고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동생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못 들어요. 주전자가 물이 끓어가지고 그거를 끌어갔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동생이 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는 못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동생이 폭탄을 해체해야 되니까 다 소집해라 그 말을 듣고 폭탄을 해제하러 갔다가 그대로 이제 순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뭘까? 가끔씩 한 번씩 그 내용, 그때 그 일이 계속 생각나고 그때 동생이 뭐라 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은 이제 한쪽에 두고 이제 이 검은 오토바이가 누구냐? 이 검은 오토바이가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런 거를 범인을 추리를 막 이제 계속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동생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이 범인이 뭘 원하는지, 범인이 누군지,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코난이랑 치아야가 마지막에 오토바이 액션씬을 하면서 이제 결말로 끝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뭔가 좀 더 재밌게, 좀 더 자세하게 스토리를 설명하고 싶은데, 영화관에 이번에 갔는데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더 재밌게, 뭔가 더 흥미진진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왜 영화관에 가서 집중을 못했냐면은, 뒤에 사람이 없으면 좀 편하잖아요. 조금 뒤척거려도 눈치 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맨 뒷자리를 예매를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영화관에 가보니까 맨 뒷자리가 스크린이랑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이 저보다 밑에 있는 거죠. 제가 스크린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봐야 되는데, 무슨 전지적 관찰 시점? 전능한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스크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천장이랄지 계단이랄지 벽이랄지 이런 배경 자체가 다 보이니까 영화의 스크린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스크린이 시야에 꽉 차는 그 정도 위치의 좌석에서 영화를 봐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천간의 잔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그 그림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기법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간의 잔상은 조금 화려하고 약간 시원시원하고 스토리도 약간 좀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달릴 때 그런 달리는 씬이나 액션 씬 이런 거는 볼만하지만 뭔가 전반적으로는 좀 수수한 느낌? 그래서 조금 재미가 덜 하지 않았나, 지난 극장판에 비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번 극장판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의 취향으로는 제가 시끄러운 그런 소리? 오토바이 같이 막 시끄럽고 엔진 울리고 이런 소리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귀가 좀 따가웠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한 감상이지 다른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리 컨셉을 설명을 해보면요. 영화관의 영사기에서 나오는 불빛, 그 불빛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포토 티켓 2장 그걸 붙이고 그 포토 티켓을 반사해서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영화 페이지가 상영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 같이 빛이 있는 속지 똑같은 거 2장을 가져왔고, 영화 티켓 카드랑 특전 포토카드 2장을 붙여서 빛이 이 카드를 통해서 반사돼서 영화를 비춰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반대쪽에는 이제 영화 스틸컷들이 상영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엽서를 지그재그로 붙여서 한 번에 촤라라라락 펼치면 내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런 이미지 편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펼쳐서 보면은 진짜 영화 프레임을 보는 것 같은 상영기 불빛에서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30기 극장판이 나올 텐데 30번째니까 조금 더 힘을 줘서 더 재밌는 스토리와 그림과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더 들어가질 것 같고 황금 연휴에 개봉한다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일본의 황금 연휴인지 우리나라의 황금 연휴인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또 어떤 코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수 있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귀엽게 키링도 달아주었고요. 확실히 키링을 달아주니까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왜냐면 키링이 입체적인 오브제니까 이 입체적인 물건이 평평한 종이와 만났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난 극장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년에 코난 극장판 보고 다이어리 꾸미기 그때 우리 다시 또 만나요.